전혀 그런 인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팅에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고서 보았었는데 음. 여성이 캐스팅되었다고 사실 이 부분은 어 그냥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까지 하나 조금 부정적인 쪽. 백인 가족 이제 아이가 영화를 보면서 좀 뭐 무섭다는 식의 반응을 했는데 이걸 들은 흑인 이제 가족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뭐 싸웠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 솔직히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조금 반대의 의견이 더 많기는 했어요. 저도 백설공주에 대해서는요, 백설공주를 약간 백설공주는 약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요, 패러디도 좋고 작품 좋아요. 창작 다 좋은데 스노우 블랙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최근에도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뉴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아주 아주 대작 뮤지컬에 이제 흑인 여성 배우인 신시아 이리보 캐스팅됐다. 라고 해서 또 한 번 피시주의가 달궈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세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은 이 피시주의라는 게 이제 이번에 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극적으로는 저희가 2년 전에 이 흑인 여배우가 여주인공을 맡았던 인어공주 때문에 아이들까지 전부 다 이 피시주의를 알게 되고, 네. 피시주의를 가지고 뭐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뭐 문화 전반, 뭐 뮤지컬, 영화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피시주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뉴스인 그 이제 신시아 일부 배우의 캐스팅 논란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뭐 파격적이다, 뭐 아주 뭐 네. 신선해. 라는 반응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제가 봤을 때 신성모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종교를 가지신 분들일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이게 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뭐 어떤 여론이 더 다수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거나 좀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한 이슈인 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뭐 2018년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이제 존 레전드라는 흑인 이제 그 가수가 이게 예수 역할을 했던 적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흑인에다가 여성이라는 점까지 더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 저 이 그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고요. 넘버 중에서도 좋아하는 곡들이 많고, 남성 배우는 흑인 배우도 물론 노래 너무 잘 부르는 배우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유명 그 뮤지컬 배우들이 맞아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색 이제 인종이죠. 한국어로 부르는 그 노래들에서 충분히 감명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인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팅에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고서 보았었는데 음. 여성이 캐스팅되었다고 사실 이 부분은 어, 그냥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까지 하나?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음. 마음이 치우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도 약간 초반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유색인종이지만 사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세계적인 대작이잖아요. 그리고 각 대륙별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흑인들이 주요 집단인 국가에서는 당연히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를 뭔가 이게 지금 이제 뭔가 백인 사회라는 주류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왜 예수가 역사적으로 뭐 중동계 백인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원래 스토리나 원작 같은 걸 무시하고 흑인을 기용하느냐. 게다가 여성을 기용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왜 인종을 넘어서 왜 여성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런 일을 봤을 때 네. 해석이 어떻게 될지 뮤지컬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혹시 이 해석 자체를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예수가 남성, 혹시 정말 오히려 통합적인 메시지에서 오히려 성별을 초월한 존재, 모두를 아우르는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성 배우를 캐스팅한 건 아닐까. 이제 해석을 더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뮤지컬이 거기까지 좀 네.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중성적인, 어, 너무 나갔나요?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약간 그 음, 부정적인 스펙트럼 있던 게 약간 이렇게 오는 느낌도 드는데, 그 영화 음, 중에서 예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중성적인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던 어, 그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였어요. 틸다 스윈튼 배우가 굉장히 중성적인 매력을 뽐내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그런 남성 여성 구분 없는 성별을 연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었는데 혹시 음, 신샤이 리보 이 배우도 좀 그런 느낌으로 음, 뮤지컬에 등장을 하신다면은 배우 음.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신샤이리보가 사실 이미지 자체가 조금 중성적인 매력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캐스팅이 된 건가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요. 뭐, 저도 뭐, 종교가 있기는 합니다만,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논쟁의 좀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역사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문학서적, 문학책 같은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뭐,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저는 문제 없다. 노 프로블럼인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기독교의 음. 성경책은 굉장히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너무나 공감되고요. 저희 일전에 역사 왜곡 관련 역사 영화 드라마 토론했을 때도 말씀 나누었지만 실제 있었던 인물에 대한 왜곡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대화 나눴었죠. 마찬가지로 어, 역사 속 인물이자 또 성경 어떤 종교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패러디하거나 콘텐츠로 다룰 때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뭐 백설공주, 인어공주 이런 디즈니나 마블에서의 캐스팅에 비해서 훨씬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은 우리가 뭐 여전히 물론 종교가 터부시 될 필요는 없지만 종교를 조금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한 문제는 사실상 파급 효과가 더 크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작품이 나와봐야 아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뭐 일견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지는 모두에게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까지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나 모두가 다 아는 작품 게다가 뭐 기독교 종교라는 뭔가 걸고 있는 작품에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올바른 가치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 이제 배우의 사진이 할리 베일리 사진입니다. 할리 베일리가 이제 흑인 여성 배우이고 인어공주 역할을 맡아서 뭐 엄청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됐었고 뭐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뜨거웠던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학년 때 친구들과 토론해봤었지만 와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이 됐었던 기억이 있고요. 음, 일단 뭐 그 전에도 디즈니가 뭐 PC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주의라고 하는 다양성 정책을 좀 많이 내놓긴 했었지만 요때가 좀 활용점정을 찍지 않았나 싶고요. 뭐 뉴스가 이미 뭐 많이 지나간 기사니까 뉴스 내용을 정확히 제가 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 흑인 여배우가 인어공주 캐스팅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캐스팅 자체 때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개봉 이후에 뭐 별점 테러가 연달아 이어졌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극장 안에서 그 싸움도 있었어요. 네, 네. 미국 어, 영화관에서 맞아. 그 백인 가족 이제 아이가 영화를 보면서 좀 뭐 무섭다는 식의 반응을 했는데 이걸 들은 흑인 이제 가족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뭐 싸웠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와 진짜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디즈니가는 보통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대한 주요 논쟁이었었고, 그게 뭐 블랙워싱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블랙워싱이라고 하는 거는 할리우드 같은 이제 서양 주류 영화계에서 무조건 모든 영화마다 이제 그
백인 배우를 기용해 왔던 화이트워싱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는 인종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니까 무조건 흑인 혹은 유색 인종들을 이렇게 캐스팅하겠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블랙워싱이라고 하죠. 이제 다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했던 건 디즈니가 물론 이제 그 원작 동화 원작에는 인어공주 인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89년에 디즈니가 이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빨간머리의 백인 여자였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작으로 했을 때 원작을 훼손한 거다. 인어공주를 오랫동안 사랑해온 팬들에게는 뭐 배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 인어공주를 너무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충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디즈니가 사실은 이 PC주의 했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알라딘도 그랬고, 또 이제 뭐 피터팬 같은 경우도 피터팬의 웬디로 바꿔서 뭔가 성평등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고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모아나라는 영화가 아, 있었어요. 예, 폴리네시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폴리네시아 문화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영화였는데 사실 이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PCG를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 맞아요. 예,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뭐 올해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설공주가 또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 또한 백설공주의 여주인공의 이제 그 레이첼 지글러 이게 뭐 라틴계라서 조금 유색 인종이거든요. 레이첼 지글러가 주인공을 맡아서 또 3월 개봉이 되면 또 한 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인어공주 때 만만치 않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예상하고 있어요. 기억하는데요. 인어공주 때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 이제 뭐 그럴 수 있어. 뭐 흑인이 오면 뭐가 문제라고 하던 친구들도요. 백설공주가 라틴계 여배우 같다는 사실을 굉장히 좀 반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백설공주잖아. 이렇게 이 자체가 뭔가 얼굴이 하얀 아니, 공주라는 거. 묘사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처럼 하얗고, 핏방울처럼 붉은 입술에 햇당 같은 머릿결을 가진,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건데, 그 인물의 핵심을 훼손한다고? 이런 거 굉장히 애들이 반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네, 사업에 또 어떤 파장이 있을까? 질문들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인어공주의 인종은 과연 정말 중요한 문제겠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영화에 이렇게 별점 테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계획으로 봐야 하는지,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사 영화를 만들자고 할 때 반드시 원작을 따라야 하느냐, 원작에 백인이랑 의사됐다고 해서, 혹은 원작에 흑인은 의사가 돼 있다고 해서, 뭐 원작에 뭐 아랍계라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 재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확장됐을 때, 그러면 원작을 파괴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이거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도 디즈니는 계속해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주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관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래도 기업 입장, 디즈니는 뭐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주도 있고,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 피치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기업이 뭔가 다양성 정책 혹은 사회적 책임, 평등주의 이런 거에 책임을 다하는 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뭔가 정말 쓸데없이 논쟁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갈등만 일으키는 걸로 봐야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좀 다양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뭐 경진님도 김선생님도 수업을 많이 진행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땠나요? 기억하시죠? 네, 어린 친구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어 봤었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다 한 번씩은 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어공주가 실사화된다고 해 생각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음, 가져주었고요. 어린 친구들까지도 또 그 한창 영화가 나왔을 때 그 배우 할리 베일리의
노래 버전과 또 음, 우리나라에서 다니엘이라는 또 너무 예쁜 친구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동영상이 핫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비교해 보면서 내 취향은 무엇인지 그냥 음. 개인의 미적 취향과 혹은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것, 그리고 나의 취향이 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풍성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음. 솔직히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조금 반대의 의견이 더 많기는 했어요. 원작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인 건가요? 그 어휘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아, 사용하지는 아, 아. 않았지만, 이 인어공주는 내 취향은 아니에요. 쪽이 불편하다. 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원작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고, 뭐랄까, 그 원작에 대한 동경 같은 거 사실 아이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다른 그림으로 나왔을 때 어떤, 일종의 작은 충격? 네, 뭔가 그 예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강인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그쵸? 근데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주 같은 이미지를 원한다는 네네. 거죠. 혹시 궁금한 게요. 이게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나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만났던 친구들이 제가 요 당시에는 여자 음, 친구들이기는 했는데, 남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궁금하네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을 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네. 선생님 가르치셨던 친구들은 조금 더 중학생, 네, 고학년들이 중학생들. 많아요. 중학생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들이 그래도 뭐랄까, 조금 막 원작이 치우쳐 생각하는 경향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 네. 아이들 자체가 약간 피시주의가 있어요. 사회는 다양하고 이런 게 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의견이 어, 네. 지배적이 없지만 놀랍게도 그 강도를 따져보자면 남학생들은요, 훨씬 더 그게 뭐가 문제였어요. 왜?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이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라는 입장이었었고, 여학생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간직했던 인어공주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 만화에 대한 동경과 정서가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친구들도 그냥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찬성을 하지만 뭔가 그래도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찬반 토론을 굳이 진행했을 때 조금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강도가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 차이가 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렇구나. 네,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집단에서의 그런 설문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여성의 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의 다양성, 이거를 요구하는 입장은 오히려 여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봤었을 때는, 어쨌거나 이런 콘텐츠 회사, 특히 디즈니 같은 대형 회사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거, 뭐 다양성, 포용성을 보여주는 디즈니 어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다. 특히나 가치관 확립을 해가는 어린아이에게 더 많이 소구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즈니가 이렇게 정치적 올바른 행보를 하는 건 나는 지지해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고요. 어,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디즈니가 이런 비판을 몰랐을까? 비판을 다 알았겠지만, 혹은 비판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알고 있었겠지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해라고 하는 행보를 조금 오히려 더 응원할 필요가 있다. 박수 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찬성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제 반대쪽에서는 조금 관점은 비슷한데 좀 다른 의견. 예를 들면 디즈니는 기업이잖아. 그럼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지. 그러면 디즈니와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왜 디즈니가 PC주의를 하면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뭔가 이렇게 흥행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기업의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라는 반대 의견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똑같이 디즈니처럼 컨텐츠 기업들을 그냥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왜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관객에 대한, 독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뭐, 이제,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디즈니가 어린 친구들에게 소구하는 디즈니라는 기업이 이렇게 PC주의를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는 어렸을 때부터 강요하는 거 아니야? PC주의를 가져야 해 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반대 의견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때 많이 나왔던 작품이 앞에 나왔던 모아나였어요. 디즈니가 PC주의 하는 거는 좋다고 치더라도 방식을 조금 고민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폴리네시아인을 다루고 폴리네시아 문화를 정말 다뤄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PC주의를 한다면 모두가 대찬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수긍을 네네, 했습니다. 정말 많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음, 이게 모든 사회 문제들이 정반합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화이트워싱이 있었고 다시 블랙워싱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작품성도 있으면서 정치적 올바름도 추구하는 모아나 같은 작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음, 모아나 2까지 보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작품 감상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말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PC준이라는 게 단순히 디즈니 영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미스 프랑스도 기억하시죠? 2023년도에 미스 프랑스가 103년 만에 이제 쇼컷신 미스 프랑스 당선이 돼서, 그 당시도 굉장히 PC주의 논란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로 뭐였냐면, 어, 전통적인 여성상,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미인 여성상을 해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미인대회를 둘러싼 피치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의 미인대회에서도 각 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인대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논쟁거리들이 여전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떠신가요? 이 피치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거리, 토론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런 토론거리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이에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아요. 이 PC주의, 어쨌든 폴리티컬 올바름, 우리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문화 콘텐츠에든 혹은 삶 속에서든 적용을 하느냐에 대한 노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왔고 음, 그것이 네,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일 텐데 그게 과하게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논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과하게 갈 만하면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과하게 삐져나올 만큼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했었던 것이 분명하니까요. 음. 그 지점을 좀 맞춰가면서 정반합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민주 시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에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연관된 질문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보통 아이들이 이제 화이트워싱을 잘 몰랐다가 이런 토론을 하면서 화이트워싱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블랙워싱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게 화이트워싱 논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 훨씬 이전 이야기이기는 얘기죠. 하잖아요. 근데 그 네. 당시에도 우리는 그냥 비판 없이 수용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반합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또 반대적인, 물론 이 반대가 너무 극단의 반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그 보폭을 줄여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회의 변화나 발전이라는 건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균형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서 이제 흑인 여성 배우의 예수 캐릭터 이제 캐스팅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저는 초반에 그거에 대해 약간 불편한 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면서라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다 이거를 그냥 수면 아래에 놓고서 아예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 아니라, 그죠? 그 수면 위로 꺼내서 다 같이 불편한 감정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생각해?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면 너무 좋은 대화 소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다 다양하잖아요. 관점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한데,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 관점에서는 이게 또 타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깊이 있게
회복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정말 특히나 아이들하고 꼭 한번 다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연관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3월에 또 백설공주 나오면 백설공주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맞아. 싶고요. 이거 정치적 올바름도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제 안에도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아, 모아나 같은 것들. 그지만 이건 조금 인어공주 내 취향에는 좀 안 예쁜 것 같지만 백설공주는 원작이랑 너무 달라. 이건 흑설공주도 아니고 약간 이런 네네 지점들을 사실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잖아요. 그럼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면서 자녀와 함께 토론해 보시면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백설공주에 대해서는요, 백설공주를, 약간 백설공주는 약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요, 패러디도 좋고 작품 좋아요. 창작 다 좋은데 스노우 블랙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얘기할 때요. 우리 자체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PC주의가 있잖아요. 올바르게 아, 얘기해야 돼. 이거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런 문제만큼은 엄마도 백설공주 팬이었을 수 있고, 인어공주 팬이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디즈니 영화를 가지고 말하는 건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엄마의 생각도 좀 편안하게, 정말 솔직하고 음,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토론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운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뭐, 우리가 이 얘기는 또 앞으로 또 좋은 논쟁거리가 있으면 한번 또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